안녕하세요, 낙군입니다. 일본에서 투자를 시작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처음 계획보다 투자 금액을 늘리게 되는데 그게 어느새 100만 엔을 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다면 올해 안으로 250만 엔 정도를 투자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투자 결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투자에 대해서 영상을 공유하는 이유는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재테크의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그 결과를 공유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투자를 장려하거나 특정 종목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주세요. 투자는 어디까지나 본인 책임입니다. 3월 28일 기준 저의 주식의 자산 합계는 131만 9,119엔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자면 국내 주식의 자산 합계가 36만 1,700엔, 이익은 58,525엔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주식의 자산 합계는 85만 1,397엔, 36,268엔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투자 신탁, 그러니까 비과세 펀드의 자산 합계는 10만 5,985엔, 5,986엔의 이익이 발생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첫 배당금인데 37엔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딱 한 주만 가지고 있던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이라서 아주 귀여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미국 투자 신탁의 이익을 합친 결과 10만 779엔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투자를 위해서 약 44만 엔을 입금해둔 상태입니다. 3월에는 일본 주식의 권리 확정일이 몰려있는데요. 그 많은 주식들, 특히 배당하고 주주대가 강한 주식은 권리 확정일이 지나면 주가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걸 조금 기다렸다가 4월 중순쯤에 20에서 30만 엔 정도? 그 정도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종목을 선정한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주식을 사고 있는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물론 종목을 추천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먼저 일본 주식입니다. 주주대가 갑자기 나빠진 야마다 전기를 급하게 팔고 KDDI만 100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3031엔에 사서 현재 3617엔이 되었으니까 약 19%가 올랐습니다. 이익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 셈입니다. 권리 확정일이 가까워진 것과 더불어 AU의 새로운 요금 플랜인 포보의 발표가 더해져서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 확정일이 지나고 포보에 대한 기대가 접을면 주가가 다소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000엔 상당의 기프트콘 제공이라는 우수한 주주대 그리고 높은 배당금이 매력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주식의 보유 현황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애플, 코카콜라, P&G, 스타벅스, 그리고 AT&T입니다. 모든 회사가 너무나 유명한 기업들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기업 분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일본 주식도 그렇지만 제가 보유 중인 미국 주식은 전부 우량 배당주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접 서비스를 경험해본 기업만 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저도 오리도 콜라 중독이라 매일같이 마시고 있고 P&G의 생필품도 저렴하고 좋아서 언제나 애용하고 있으며 스타벅스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모습을 아주 배아파하면서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배울 게 참 많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AT&T는 은퇴자가 사랑하는 기업이라고 자주 듣던 기업이라서 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100주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은 현재 유일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기업인데요. 손해 액수가 커질 때마다 추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평균 취득 단가를 $120 아래로 낮추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펀드 적립식 니사는 매달 33,333엔을 자동이체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5%에서 9% 사이의 이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고 있어서 한 달에 333엔의 락텐 포인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재투자에 이용해서 락텐 이치바의 포인트 환원율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저금 대신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7엔의 배당금은 스타벅스를 한 주만 보유하고 있을 때 받은 배당금이에요. 엔화로 바꾸면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금은 그냥 달러로 모아놨다가 미국 주식에 재투자할 생각입니다. 배당금은 늘어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AT&T의 배당금을 받으면 코카콜라 한 주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참고로 일본 주식을 이익 확정했을 때 그리고 배당금을 수령했을 때 20.315%의 세금이 발생하는 반면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 배당금은 미국에서 10%, 일본에서 20%의 이중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 28%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상당히 높은 세율이지만 저는 그래도 자산의 일부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칵테일 신코크,
그러니까 확정 신고를 통해서 세금의 일부를 환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한번 사면 팔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세금에 대해서 골치 아픈 상황은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전할 중단기 투자를 위해서 일본 주식도 한 주 단위부터 매수가 가능한 SBI 증권의 계좌 개설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5년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니사의 계좌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건 주식 단타를 통해서 큰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기업 분석을 실전에서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큰 액수의 돈을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대신 일본에서 주식 투자에 관련된 자격증을 몇 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따게 되면 공유할게요.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주식 투자로 인해 현재 약 1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제가 이 주식을 판 게 아니니까 사실 확정 이익을 거둔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 좀 좋은 정도죠. 그리고 이것도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빚을 내서 하는 주식도 아니고 어차피 모두 장기 보유할 생각으로 구입한 주식이니까요. 현재로서는 종목을 늘릴 계획은 없고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주춤할 때마다 조금씩 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예정대로 일본 주식에 집중해서 일본 주식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50%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일본 주식 중에서도 주주대가 매력적인 기업들을 누릴 생각인데 주주대로 받는 상품권이나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주주대는 보통 100주 이상을 구입해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으니까 한 번에 좀 큰 돈을 쓰게 됩니다. 신중하게 골라서 담아볼게요. 130만엔, 그러니까 하나로 약 1,300만원 정도의 투자금은 아마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귀여운 액수일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액수의 투자만으로도 나름대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 차익으로 발생한 이익보다 이쪽이 좀 더 기쁩니다. 물론 제가 돈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의 30대의 목표는 정말 단순합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족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 목표를 위해 투자를 공부하고 돈에 대해 깊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만으로는 또 부족하겠죠. 지금 당장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5년 안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30대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 부자가 된다는 목표도 결국은 다른 목표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뭐 브랜드나 좋은 차나 시계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위해서 일단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아직은 많지 않지만 적어도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물론 건전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모두 본인 책임입니다. 건전한 투자는 생활을 윤택하게 하지만 과도한 투자는 도박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